370쪽이네요. 370쪽. 에너지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태우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연소를 통해서 얻는 거였죠.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 그 다음에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산소랑 반응시키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연소 과정 자체에 관한 몇 가지 자세한 사항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정확히 무엇을 태우는지, 뭘 산소랑 반응시키느냐, 이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섭취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섭취해요. 그러나 우리 몸은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섭취하여 태우기만 하는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무엇을 태워야 할지에 관하여는 약간 까다롭다. 우리 몸에서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단지 세 가지 물질 뿐이다. 곧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물질은 요 세 개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외에 다른 물질을 우리가 목구멍으로 삼켜서 장으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소화 불량 같은. 예,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섬유소, 섬유질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쵸?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쌀 껍데기. 우리가 네. 쌀 껍데기를 왜 벗겨서 안 먹고 하얀 그 안에 그것만 먹냐면은 쌀 껍데기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아. 예, 섬유질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갔다가 장을 거쳐서 그냥 배출될 뿐입니다. 그리고 먹는 네. 과정에서 엄청 꺼끌꺼끌하고 잘 이렇게 뭐 먹기도 어렵죠, 그쵸?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쌀 껍데기를 벗겨내는 건데 현미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덜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 장에서 이제 그런 섬유소들이 유익한 균들이 또 이 그 뭐냐 그런 그 물질들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물질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장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한테는 또 그 이 섬유질들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주면은 이제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씩 먹어주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 소화시키지는 못해요. 네. 아. 근데 재밌게도 아니다. 걔네도 아마 직접 소화는 못할 거예요. 흰개미 같은 애들은 섬유소만 먹고 살아요. 섬유소만. 그래서 네. 우리가 목조 건물에 흰개미 생기면 어떻게 돼요? 흰개미가 그 기둥 같은 거를 다 파먹어가지고, 그쵸? 안에가 숭숭 비잖아요. 그쵸?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결과가 흰개미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네. 흰개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섬유소만 소화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 목재에 구멍을 뚫는 그런 네. 녀석들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도 걔네들이 그걸 직접 소화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기억은 하긴 해요. 네. 어쨌거나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은 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몸이 그쵸? 소화, 연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네. 심지어 여기에서도 우리 몸이 더 좋아하는 물질에 대한 기호가 있다. 근데 우리 몸이 더 선호하는 게 있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좀 더 잘 태울 것이다. 여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나온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물질은 탄수화물이에요. 아, 네. 네. 만약 탄수화물을 태울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 지방을 태우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만약 이 네. 둘 다를 태울 수 없는 경우라면 그때서야 단백질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은 무엇을 태울 것인가에 관하여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종류도 까다로운데 순서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총괄하여 다량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그런 영양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한 명칭을 붙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을 다량으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밥 3끼 먹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밥의 주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고요. 그쵸? 네. 고기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 하얀색 기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거 이제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율을 맞춰서 적당히 잘 먹어주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각각의 다량 영양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태우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려고 한다.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다.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간단한 탄수화물을 단당류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구조라서 얘네들은 그 산소랑 거의 바로 반응시킬 수 있는 애들을 이제 단당류,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빠른, 흡수와 소화가 빠른 친구들을 단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때때로 이것은 간단한 당이라고도 불린다. 그쵸? 단당류니까 간단한 당이겠죠. 식물들이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인 포도당.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밥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네. 포도당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포도당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자, 과당이라고 불리는 탄수화물은 과일에서 단맛을 내는 당이다. 우리가 과일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단당류예요. 그래서 혈당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뭐, 당뇨병. 그쵸? 당뇨.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과일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흡수도 빠르고 그 뭐라고 해야지 소화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흡수돼서 몸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애가 의외로 과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과일을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아, 이유가 과당이 단당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있는 그 사람들은 흰 쌀밥도 굉장히 조금 먹죠. 그쵸? 네. 그런 이유가 이런 거. 얘네들은 쉽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빠른 만큼 혈중 그 당 농도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에너지로 빨리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그 피 속에 포도당 그 농도가 올라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과일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실 거고 밥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탄수화물 당의 그 농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뭔가가 좀 끈적끈적해지죠. 그쵸? 예. 점도가 올라가요. 점도가. 그게 문제예요. 아, 피의 점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그쵸? 막,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당뇨 뭐 먹고 살아요? 뭐라고요?
그럼 당뇨병 환자들은 뭐 먹어요, 지금? 아, 주로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최대한 조금 섭취하고, 그리고 네. 이제 뒤에서 말할 단백질이나 지방류로 그 비중을 훨씬 높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나, 물질이 인슐린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너무 많이 이제 혹사를 하다 보니까 고장 나서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그게 인슐린을 몸에다가 투여해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높은 혈당이 그 작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혈당 관리를 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뭐냐, 그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은 가장 이제 그 타격을 주는 데가 우리 몸의 신장, 콩팥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은요, 콩팥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다들 정수기 하나씩들은 있죠, 그쵸? 아, 네. 예, 정수기가 뭐예요? 그런 어떤 노폐물 같은 것들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통과하는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죠. 예, 만약에 저기다가 끈적끈적한 정수기에다가 여러분이 끈적끈적한 물을 통과시켜 보세요. 아, 그러면 그 꽉 막혀가지고 막. 예, 그쵸. 그 관 다 막히고 필터 다 저기 망가져서 못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그거를 혈당 관리를 꾸준하게 잘 못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 속에 독소 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네. 독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독소들이 장기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끈적끈적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초혈관을 가서 막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나 눈, 발 요런 데 가면은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끈적끈적한 피가 와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얘가 이제 괴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당뇨병이 진행되면은 눈이 멀기도 하고 손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아, 무서운 병이죠,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탄수화물 중에서 특히 단당류예요. 이런 것들은 소화도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흡수도 빨라요. 그래서 그만큼 피에 흡수가 빨리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빨리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 한 가지 단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도를 높인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병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도 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다나 콜라 같은 음료수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단당류 액상 과당이라고 해서 여기 말한 과당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이 과당 중에서도 액상 그 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과당을 거기다 일부러 타놓은 거예요. 그래서 달달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쫙 흡수되면서 네. 네, 혈당을 쫙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이제 여러분 몸에서 그거를 이제 잘 감당을 하죠. 근데 그런 데미지가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게 망가져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습관을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들이지 마라.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 너무 많이 사 마시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 탄수화물이 그만큼 에너지로 뽑아쓰기 가장 뭐라고 해야 돼 편리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있고 반대쪽으로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어줘야 돼. 적당한 양을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네. 아예 안 먹으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는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으면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포도당에 해당하는 애를 끄집어내요. 오히려 몸이.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정도는 먹어줘도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그리고 단당류 말고 복당류라고 있거든요. 다당류 종류로 되어 있는 여기 뒤에 나와요. 그런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주면은 몸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죠. 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두 개의 단당류를 함께 연결하여 이당류를 만들 수도 있다. 그쵸?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이당류로는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설탕, 그쵸? 설탕이 이당류래요. 그러니까 그 음료수보다 설탕이 흡수가 오히려 더 느리다는 거예요. 네. 두 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얘는 흡수를 하려면 일단 두 개를 쪼개서 그 다음에 몸에 흡수되는 거예요. 네. 그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그나마 좀 난데 설탕도 많이 먹는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포도당을 과당과 연결하여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설탕의 과학적인 명칭은 자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단당류를 서로 함께 연결해 놓으면 다당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당류 혹은 다당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다당류로는 녹말을 들 수 있는데 녹말은 감자의 주요한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감자나 그쵸? 뭐 이런 종류로 먹어주면은 그래도 몸에 좀 데미지를 덜 주게 되고 이제 먹는데 이제 저기 뭐 음료수다. 그쵸? 네. 이런 거로 즐겨 먹는다. 이러면은 이제 특히 우리 몸에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기관에 이제 계속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쵸? 식습관을 이렇게 잘 들여놓으면은 건강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단당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단당류 포도당과 과당을 연결한 이 설탕이래요. 근데 이거 이당류죠. 자, 다당류 이렇게 보시면은 포도당, 과당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쭉 연결되는 그쵸? 이 분자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 근데 이게 흡수되려면 여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끊어져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단당류로 바뀌어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단당류에 비해서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몸이 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덜 받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 중에선 다당류가 가장 흡수가 느리지만 지방이나 단백질에 비하면은 그래도 빨라요. 그래도 왜냐면 연소시키기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빠르고 에너지 소비도 먼저 되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이 존재한다면 우리 몸은 그것들을 가장 먼저 태워요. 사실상 우리 뇌에 있는 세포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탄수화물만을 연소시켜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탄수화물 전혀 안 먹고 지방과 단백질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뇌는 탄수화물만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지방과 단백질을 먼저 태우기 시작하면서
뇌에서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껴두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주 흥미롭게도 탄수화물 중에서도 뇌에 있는 세포들은 오로지 단당류만을 연소시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므로 네. 우리 몸에서 이당류와 다당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당류로 나누어야만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을 소화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는 그 쌀밥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쌀밥에서 얻는 그 에너지들은 대부분 여러분 머리를 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아, 여러분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는 밥이 대부분 사용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신체 활동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만으로는 부족해서 단백질을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려면은 뭐 많이 먹으라 그래요? 고기 많이 먹어.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네.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다루려고 하는 다량 영양소는 지방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형태의 지방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두 가지 분류 가운데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다. 곧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다. 이 말은 들어봤었죠, 그쵸?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럼 포화지방이 뭐고 불포화지방이 뭐냐? 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딱딱해지는 반면에 우리가 그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엄청 딱딱해지. 자, 하얗게 돼가지고, 그쵸? 아, 기름 나오고. 네. 기름 그냥 긁어낼 수 있을 정도 고체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지방은 뭐예요? 포화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네.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은 뭐예요? 포화지방이란 얘기겠죠, 그쵸? 아, 네. 근데 여러분 주방에서 식용유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식용유병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나요? 아니요. 안 변하죠, 그쵸? 그냥 네. 항상 그건 어때요? 액체 상태로 있죠, 그쵸? 네. 요런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이렇게 저장되는 건 포화 지방이죠, 그쵸? 네. 하얗게, 그쵸? 뱃살 네. 이렇게 네. 나오면은, 그래서 뭐 지방 제거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누리끼리한 이런 어떤 그 물컹물컹한 거 이런 게 막 빨려 나오잖아요, 그쵸? 네. 포화지방 상태로 우리 몸엔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포화지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액체 상태로,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포화지방 상태로 그 여분의 영양소를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약 물렁물렁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물이 들어있는 네. 물이 진짜로 물 들어있는, 그쵸? 그런 그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튀긴 음식물은 뜨거운 지방에서 요리되는 셈이다. 튀긴 음식이 왜 맛있느냐? 이 지방을, 그쵸? 그냥 거기다 이렇게 쏙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방에다 튀기는 거니까, 그쵸? 기름에다가 튀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기름이 열기와 함께 음식물 곳곳에 배어들게 하는 그런 음식이 튀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네. 맛있을 수가 없죠, 그쵸? 네. 건강엔 제일 안 좋아요. 아, 건강해. 그거 알아요? 그 조리법 중에 가장 맛없게 조리하면은 건강에 제일 좋은 거 알아요? 아, 뭐, 쓴 게, 뭐, 몸에 좋다, 막 그런 거. 쓴약이 몸에 좋다. 그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조리법 중에 삶는 네. 게 있거든요. 네. 네. 삶거나 끓이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몸에는 좋대요. 근데 뭐예요? 가장 맛이 없죠, 그쵸? 네. 그렇죠. 그 대신에 불에다가 구워요. 구우면 네. 어때요? 좀 맛이 있는 대신에 몸에는 조금 더 안 좋아져요. 아, 그거보다 더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에 튀겨요. 프라이드 아, 치킨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 네. 몸에는 제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중국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예, 그쵸. 중국 음식은 다 이렇게 볶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기름기 배출한다고 항상 양파를 막 이만큼씩 그게 뭐 배출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만약 그 지방이 버터나 쇼트닝처럼 상온에서 딱딱해진다면 그것은 포화 지방이겠죠. 그쵸?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그 지방이 식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액체로 변한다면 그것은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몸무게를 걱정하는 수많은 뚱뚱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방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그쵸? 너무 성가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지방 역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전 단원 11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피부에는 몸의 단열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방층이 있으면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기가 차단되겠죠. 그쵸? 네. 우리가 겨울에 난방하잖아요. 그쵸? 난방하는데 단열이 잘 돼 있으면은 보일러를 조금 덜 떼도 되겠죠. 그쵸? 네. 예, 보일러 조금 덜 떼면은 보일러 수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네. 덜 사용하면 그만큼 보일러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쵸? 네, 그쵸.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적절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만큼 덜 일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을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균 수명을 보면은 여자가 더 길어요. 네. 알아요? 처음 알았는데. 평균 수명 보면은 여자가 한 10년 정도는 더 사는 거로 나옵니다. 통계로. 네, 그거 들어봤어요. 예, 왜요? 그만큼 몸을 덜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 몸은 남자들은 지방이 적겠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36.5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근육이 적고 지방이 더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살찌기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살 빼는데 어려움을 아. 겪기는 하지만, 네. 문제가 뭐냐, 이제 지방층이, 그쵸? 아,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 뭐냐, 지방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몸을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덜 움직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일러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덜 쓰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기한이 그쵸? 몸을 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냥 자연이 누가 더 오래 사냐라고 하면은 저기 그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단열 효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또한 수많은 기관들에도 충격 흡수와 단열 효과를 위하여 지방층이 있지요. 아, 요거 안 했네. 이러한 단열 효과가 없다면 우리 몸은 적절한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쵸? 자, 그리고 요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거대한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을 감당을 해요. 예. 그래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열 소실이 적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지방층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뭔가 조금 먹을 게 부족하다. 그러면 뭐예요? 꺼내 먹을 부분들도 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창고에 쌓아둔 게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에 더 유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 뺀다라고 했을 때 그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덜 먹으면은 살이 쭉 빠지잖아요. 그쵸? 네. 예, 그 빠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의 비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덜 먹으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육의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지방의 비율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이제 좋은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먹는 양을 기본적으로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을 조금 늘려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지방이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보다 먹는 게 적어 라는 판단을 몸이 하고 에너지 저장 창고인 지방에서 그것을 하나 둘씩 꺼내 쓰면서 살이 줄어드는 이런 그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지방 저장소에만 저장될 수 있는 특정한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A, D, E, K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양제 뭐 잘 안 먹죠? 네. 아, 비타민 영양제 잘 안 먹죠? 네. 저는 여러분들 잘 나이에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판되는 이제 그런 비타민제 보면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알약이에요, 그냥. 네. 예,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알약으로 안 나오고 요런 그 동그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젤리 같은 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에 저장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지방에 비타민 A라고 하는 성분을 저장을 해서 지방과 함께 먹어주게 하는 게 비타민 A라고 하는 영양소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먹을 필요는 지금 없고, 예, 뭐라고요? 비타민 A가 담겨 있는 게 그러면 애기들이 먹는 그 젤리 그거 말하는 거. 젤리는 아니고요. 그냥 영양제를 말하는 건데, 그 영양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약간 이렇게 젤리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하여간 조그만한 이렇게 그 기름 볼 같은 거예요. 기름 볼. 예, 기름 볼 같은 거에 안에 노란 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캡슐 알약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뭐 오메가3 같이 꼭 생겼거든요. 예. 예,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 시판되는 이유가 요런 영양소들은 지방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방 이런데도 요런 비타민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지방에. 그리고 그런 게 부족하면은 요 지방에서 요런 것들을 아마 꺼내서 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그 지방 함유량이 막 저기 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막 저기 뭐 0점 몇 프로 뭐까지도 막 0점 몇 프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1%대까지도 막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은 근육하고 피부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도 이렇게 네. 해가 지방을 빼가지고 네. 그러면은 건강할 것 같으냐?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비타민. 요런 부분들, 그쵸? 요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단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가만히만 있어도 몸이 어때요? 굉장히 일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쇠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디빌더들 은퇴하고 다들 대부분 막 저기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알아요? 전 처음 들리더라고요. 엄청 막 건강할 것 같죠, 그쵸? 근데 그 보디빌딩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몸이 그 정도로 상합니다. 이 체지방률을 엄청나게 낮춘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지방률이 뭐 1%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핏줄이나 막 그런 게 쭉.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와서
보디빌더들 은퇴하고 다 골골골골골골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육만 풍성하게 그렇죠. 근육만 풍성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해 보였을 뿐이지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네, 그래서 적당한 지방이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은 여분의 탄수화물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지방을 만든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찌는 이유가 여기 하얀 기름 끼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미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저장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탄수화물들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놓을 것이다. 한편 몸에는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몇 가지의 지방이 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내는 지방도 있대요. 네. 필수 지방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방은 전형적으로 식물성 기름에서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올리브 오일, 그쵸? 콩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발견이 된답니다. 이런 지방은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만 한다.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데도 있겠죠. 그러나 지방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지방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뇨병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지방이 체지방률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작용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그 역효과를 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기 위해서 췌장이 더 많이 오바를 하면서 나중에 오버워크가 걸려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 진단 받으면은 대번에 의사가 하는 말이 살 빼라. 했죠. 네. 체중을 지금보다 한 10kg 이상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방의 비율이 올라가면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작용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췌장이 무리하면서 나중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초기 받으면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량 줄여서 저기 체중을 확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강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에서 많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현대인들은 특히 더 그러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방 섭취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까지만 해볼게요. 다음 달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지방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기 비계 부분을 굳이 그렇게 막 떼낼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만 먹는다면. 실제로 많은 저지방 음식물들은 그 뭐 저지방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양학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는 영양소가 바로 필수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 근데 맛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먹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오히려 많이 먹기가 쉽죠. 또는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은 지방을 만들어낼 정도로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그렇죠,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섭취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해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 적당한 양의 지방, 적당한 양의 단백질, 이게 식단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에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